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자 어처구니가 없는 황 전 대표가 목소리를 낸 것인데 이 밖에도 어떤 발언들을 쏟아냈는지 상세히 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라고 되받았습니다.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한동훈 장관의 응수, 잠시 후 보도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8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벌어진 명백한 개표 조작으로 인해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를 169석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56.52%로 과반을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겐 거대 야당이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니곤 하죠. 특히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지들만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땐 이 거대 야당이라는 타이틀은 더 강조해서 쓰이곤 합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릴 소식 또한 거대 야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거대 야당 민주당은 지난 27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밀어붙였죠. 도무지 박진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건의안을 읽고 또 읽어봐도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민주당 지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 보니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참 억지 그 자체인데 민주당의 주장은 일단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박진 장관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국익은 박진 장관이 훼손한 게 아니고요. 하지도 않은 말을 사실인 양 보도하는 MBC와 민주당. 니들이 훼손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랑 김정숙이가 쌍으로 국익을 수차례 훼손하고 귀국하셨을 때 그때마다 니들 외교부 장관은 그만두셨습니까? 문재인이야 국익을 훼손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요. 다른 사건을 소환해드리자면 우리 외교관이 외국인을 성추행했을 당시 강경화 장관은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스페인과의 차관회담에서 구겨진 태극기가 개양돼 논란이 일었을 때도 당시 강경화 장관은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국익을 훼손해놓고도 강경화는 3년 8개월 동안이나 외교부 장관을 해먹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최장수 외교부 장관으로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으셨습니다. 장관을 해임하려면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만큼 대형 사고를 쳐서 큰 잘못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미국이 괜찮다는데도 현장에서의 세세한 의전 문제를 이유로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국익훼손이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는 괜찮다는데 저 나라 국회의원은 왜 저렇게 난리부르스인가 할 거 아닙니까?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보고만 있기엔 속이 터질 것 같았는지 민주당의 국회 폭주가 상습화됐다며 그리고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쫓아내야 한다. 그것이 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9월 27일 발의했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했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는데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전 대표는 그러나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라며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쟁만 격화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은 순방 전반에 제기된 잡음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는데 이는 사실과도 전혀 다르고 물론 해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제기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외교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러니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황 전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무더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민주당을 보면 이제는 야당의 국회 폭주가 거의 상습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하고 국민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이후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합니다. 국회의장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들어가며 제적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래서 현재 169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래서 황 전 대표가 가짜 국회의원을 쫓아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총선에선 국민의힘을 비롯해 우리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고 부정선거를 강하게 부정하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발도 못 붙이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4.15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콧방귀가 절로 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27일 한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모두 진술에서 한 말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앞에서 쭈구리 대는 게 두려워 재판정엔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들이 변론이 다 끝난 후에 한 장관이 무슨 말을 했나 짚어보고 옛다 요거다 이거로 고소나 해야겠다 이러고 자빠져 앉아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소를 당한 한 장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라고 되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28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이며 입장문을 아주 깔끔하게 간단 명료하게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관이 공개 변론에서 대체 뭐라고 했길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소까지 하고 나선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 됐지만 민주당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든지 말든지 그건 애초에 신경 쓰지도 못했을 거다. 왜냐?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 맡기에만 급급했을 텐데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한 장관이 이렇게 전곡을 콕 찔러 민주당이 뜨끔해서 또 고소라는 헛발질을 한 셈이 됐는데 민주당이 고소까지 함으로써 이재명, 문재인 이 두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검찰 수사 맡기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